현재 시간 기준 보유 종목 GST 전량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관점을 이어가면서 반도체에 좀 어떤 악재가 나오던 어떤 호재가 나오던 전략을 변경하지 않고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 계속 말씀드린 종목인데, GST 현재 목표가 돌파하고 있는 흐름 구간에서 저희는 전량 정리하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PSK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최종 수익률 이제 31%를 넘기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쉬워하는 회원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자, 우리 회원분들,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애초에 PSK는 목표 수익률이 사실 20%였어요. 그치만 그럼에도 목표한 수익률 20%를 돌파했음에도 저희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는 31%가량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끝낸 거예요. 저희는 손절로 마감한 게 아니라 30% 넘게 수익을 먹고 끝낸 겁니다. 여기서 뭐 5%건 7%건 더 올라간다고 해서 배 아파하거나 아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미련 없이 우리는 PSK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GST 같은 경우도 저희의 기대에 분명하게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 수익률을 돌파해 주었고 목표가에서 확실하게 매도가 되었잖아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원칙대로, 저희의 계획대로 저희의 매매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기에 지난 8개월간 결과가 있었고, 그러한 8개월간의 결과를 보세요. 당장의 수익률에 혹하지 말고 전체를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15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미국의 3대 증시는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9% 하락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 종합이 0.44% 상승했고요. S&P 500은 0.05%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1% 상승을 했습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데에 대해서는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가 악화된 모습,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요인을 가지고 평가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 서비스와 가장 직결된 다우지수는 관련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매도 물량이 더욱 많이 나왔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는 이어졌다. 그렇기에 증시별로 수급이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상호관세가 발표 직후였던 지난 5월 이후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는 소식이 증시에서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포인트는 분명히 이해를 해봐야 될 게, 매크로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본다고 했을 때 예상치를 하회하고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둔화 우려를 가지고 하락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작용하기도 하는, 계속해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포인트라는 점, 무조건 악재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기술주의 강세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고 이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오라클은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지만 AI 긍정론이 지속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포인트도 함께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보였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같은 관점을 고수하면서 전량 홀딩을 지속했었고, 그렇기에 PSK도 그렇고 GST도 그렇고 목표가 이상에서 저희가 생각하고자 했던 가격에서 성공적으로 매도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분들이 제가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종목인데 전량 마감되신 분들, 수익 마감되신 분들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난주 방송 중에 진입했던 지금 6%가 넘는 수익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로봇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관점도 있겠지만 주말 사이에 이런 내용이 하나 좀 나왔거든요. 삼성은 로봇, 현대차는 자율주행, 대기업 콕 찍어서 AI를 키운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이재명 정부가 2030년 AI 세계 3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산업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에게 로봇과 자율주행 등 맞춤형 미션을 부여한다. 이재명 정부가 기업별로 미션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국책 연구개발은 대다수가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AI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소기업까지 이어진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이다. 휴머노이드는 삼성전자, 자율주행차는 현대차, AI 가전은 삼성, LG전자가 해당 사업을 책임지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런 이슈에 무조건 주목을 했기 때문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주목했던 관점 중에 이런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초 체력과 이 기업의 포인트를 본다고 했을 때 하반기에 점점 정책과 함께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은 꽤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내용들이 나오고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한번 오늘 정규장에서 더 치고 올라가 줄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 실시간 속보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가지고 정책적인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이제 9월 말 중에 국회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PSK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최종 수익률 이제 31%를 넘기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쉬워하는 회원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자, 우리 회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애초에 PSK는 목표 수익률이 사실 20%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목표한 수익률 20%를 돌파했음에도 저희는 더 높은 수익률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는 31%가량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끝낸 거예요. 저희는 손절로 마감한 게 아니라 30% 넘게 수익을 먹고 끝낸 겁니다. 여기서 뭐 5%건 7%건 더 올라간다고 해서 배 아파하거나 아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미련 없이 우리는 PSK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GST 같은 경우도 저희의 기대에 분명하게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 수익률을 돌파해 주었고 목표가에서 확실하게 매도가 되었잖아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원칙대로 저희의 계획대로 저희의 매매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기에 지난 8개월간 결과가 있었고 그러한 8개월간의 결과를 보세요. 당장의 수익률에 혹하지 말고 전체를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PSK가 이제 30%가 넘는 수익률을 먹고 나왔으니까 팔고 나서 5%, 6%더 오른다고 아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저희 지금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계속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키워가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목표 수익률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에요. 이외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당연히 계속해서 흐름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의 포트는 계속해서 견고합니다. 그러니 아쉬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우리의 계획대로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결코 뭐 시장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시장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식쟁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큰 그림은 여전히 긍정적이겠지만 저희는 혹시 모를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 하는 게 주식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싫어하세요.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십니다. 듣기 싫은 거죠. 뭐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알기야 알겠지만 대비는 해야죠. 준비는 해야죠. 그죠? 일단 그래서 저희는 리스크 요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제 11월 달 미국 관세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뭐 10% 미만의 가능성이긴 하겠지만 위법으로 판결이 될 시 미국 금리는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관세발 영향은 미국에서 숫자로 찍히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소매 판매 부진 등의 이제 물가 인상 리스크가 숫자로 찍힐 수 있겠다고도 보고 있어요. 이 숫자를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 불확실성도 여전히 지속적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 투자 감소로 인한 내수 기반 약화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 등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막말로 저희는 돈만 벌면 되잖아요. 주식쟁이로서. 그치만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 주식파는 절대 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돈을 벌어가는 전쟁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강세장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도 염두한 이 전략적인 투자 전략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이제 불장이 체감이 안 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증시가 이렇게 오른 것은 맞지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가 증시의 수급을 다 뺏어가면서 증시가 이렇게 오른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증시의 상승장이 좀 체감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항상 지금 올라가는 것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다음 장세 대해서 2차 상승 장세에 대해서 다음 대장주는 뭘지 여부를 여러분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쪽으로 포트를 꾸려가야 될 것 같다. 이게 다음 대장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가 6월달, 7월달 증시 불장일 때 단기 매매로 따먹을 건 따먹었지만 중장기를 이제 기술주 위주로 계속 포트를 맞추려고 하는 흐름의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였고 그 당시의 관점은 그거였어요. 다음 증시의 상승 장세가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상승 장세의 중심은 반도체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반도체에 어떤 악재가 나와도 매도하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PSK 30%, GST 20% 이렇게 끌고 가고 비중을 키워가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 다 따라붙을 때 우리는 오히려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또한 저는 마찬가지의 흐름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본다는 게 주식을 하면서 전략을 짠다는 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시장을 보고 전략을 짜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다음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니까 우리가 증시가 눌린다고 해도 비중을 키워갈 수 있는 게 보인다면 그런 종목들로 매집을 하는 거고 돈만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함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을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조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FOMC를 앞두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반적인 차익 물량이 한 차례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증시의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단기적인 폭등이 분명히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리스크와 눌림에 대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야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린 또 잡는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단순하게 증시가 상승할 때 막 올라탔다가 상투에서 물리는 구조가 아니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위주로 모멘텀이 부각되면은 잘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또 조정이 나와주면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구간이 왔을 때 또 매수를 진행을 하고 생각보다 더 밀려? 그럼 또 사는 거고 그러다가 또 저희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성공적으로 매도하는 거고 이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의 핵심은.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GST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